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문자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카카오톡 참여 방법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번호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라고 검색하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전문위원회 톡방에 무료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양시장 전략 후강 장세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전일에 또 미증시까지 올라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앞으로 조금은 그래도 반등 장세를 당분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벌써 오늘 수요일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남은 이 거래일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할지 그리고 남은 5월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야 할지는 또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늘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혹은 또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속상하신 종목 있으시다면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정재훈 전문위원 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트맨에 저와 함께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죠. 6월 1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1호에서 2시간 동안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늘 썸머랠리는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과연 정말 올지 일단은 정재훈 전문위원을 만나가지고 궁금하신 내용들 직접 물어보시고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153-2664번 통해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정재훈 전문위원은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사전 예약해주신 분들만 강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계속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02-3153-2664번 통해서 강연에 예약하신 후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배트맨 위원분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늘 저희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포트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트맨 추천주 전체 포트폴리오 현황 보시겠습니다.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들의 탑 10 수익률입니다. 1위 먼저 보실까요? SFA 반도체 박정식 위원의 종목입니다. 60.3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박정식 위원이 배트맨에 출연해가지고 시크릿 추천주로 제시했던 종목이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0.9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가람 위원의 넥슨GT 37.35%, 김현성 위원의 남성 34.7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는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24.56%의 수익률로 5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6위 보시겠습니다.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는 어느새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김현성 위원의 종목인데요. 에이테크 솔루션 17.78%, 하츠기 위원의 TK케미칼은 12.22%, 김현성 위원의 윈스는 6.91%, 김현성 위원의 에이스테크 6.3%의 수익률로 10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 10 종목들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수익률 살펴봤고요. 오늘 그중에 어떤 위원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지 본격적으로 소개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계 위원, 그리고 정재훈 위원, 그리고 김현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현성 위원님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현성 위원님부터 좀 리뷰를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 지금 30%가 넘는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남성에 대한 리뷰부터 좀 들어볼까요? 계속 가지고 가는 거 괜찮을까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수요일 날마다 출연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연속 2연상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20%까지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분할로 수익대응을 좀 너무 단기간 3일간 60%가 넘는 수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할로 수익 대응을 좀 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권한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저점을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좀 더 가지고 중기적으로 끌고 한번 가보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계속해서 중기적인 전략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수익 더 크게 내시기 바라겠고요. 김현성 위원의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오늘장에 4% 넘게 거의 5%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도 계속 보유 의견이겠죠? 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5월 3일자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20% 넘게 급등을 보여주다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장에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수익을 반납하긴 했지만 추세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우상향하면서 차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속적으로 더 수익을 앞으로 키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역시나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도 김현성 위원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수익 중입니다. 오늘장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에이스테크 역시나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네, 에이스테크는 5G 관련주로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 중에 이제 한 섹터가 바로 5G 섹터죠. 그래서 역시 이 종목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 종목 역시 좀 수익을 많이 반납하고 좀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지만은 차분하게 추세 이탈하지 않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등 자리 보여주면서 중기적으로 좀 더 가져가신다면 또 수익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이 포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이죠. 김현성 위원이 추천한 종목 지금 탑10 종목 중에 9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윈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보니까 5%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김현성 위원의 종목들이 모두 다 시장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윈스 이 종목 역시 보유 의견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실적 시장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굉장히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좋은 흐름으로 수익 상승하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좀 더 수익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성 위원의 종목들 모두 다 리뷰 들어봤고요. 모두 홀딩 의견으로 수익을 조금 더 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수익 계속해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트맨 보시면서 늘 이렇게 수익률 점검 그리고 리뷰해보는 시간 가지시면서 포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채기 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TK 케미칼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조금 빠졌어요. 예. AS 좀 해주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은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3,515원대 공매도 물량이 좀 타격을 좀 받았었는데 거기를 좀 쉽게 좀 돌파를 하지 못하는 흐름이네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화끈하게 좀 올라가면서 치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다시 한번 또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밀리더라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마음에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TK케미칼도 보유 의견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초, 시초에는 좀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좀 지지부진했어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현대차 역시나 지금 그래도 현재가가 매수가하고 정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보유 의견이겠죠? 예, 시장이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홀딩을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대차 역시나 긴 호흡으로 보유하고 가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 탑시크릿 추천주로 제시해드렸던 팅크웨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주가를 좀 봤을 때 워낙 지금 바닥에서 오랫동안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생을 많이 시켰던 종목들이 한번 꽃을 피기 시작하면 화끈하게 좀 꽃을 피는데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그 4차 산업하고 성장주하고 상당히 좀 재료가 좀 좋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뭐 블랙박스, 아이나비, 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까지 그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라든가 내비게이션 같은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자율주행 쪽에 좀 시범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암동 쪽에다가도 그 자율주행에 대한 면허 같은 것을 좀 조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장주로서 좀 길게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미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팅크웨어 역시나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BDI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살짝 떨어졌지만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DI도 계속 보유 맞나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도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흔들렸던 거지,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살짝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그런 흐름인데, 그리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 쪽에서 친환경 에너지 쪽 여기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길게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제가 드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온 애들은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다리면서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자는 말에서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드렸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답답하더라도 그거를 참고 이겨내신다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안정감 있게 조금은 그래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해 드렸으니까요. 늘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으로 하체기위원회 종목들 보유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가 남아있어요. 바로 어제 시크릿 추천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쥐. 이 종목은 오늘장에 정말 마법처럼 올라줬습니다. 3%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3% 가깝게 또 올라줬어요. 추천한 지 하루 만에 거의 3% 가까운 지금 수익을 낸 건데 계속 보유겠죠? 오늘 이제 9.57% 장중에 좀 상승세 나왔었는데 히토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이게 또 정치인 테마, 그다음에 수소차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재료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재료에 그 옷을 갈아입으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 오늘 또 이제 히토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뭐 디플렉스, 또 갑자기 지금 쌍방울이라든가 광림 같은 경우도 히토로하고 관련해서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그 히토로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좀 파급 효과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좀 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제 배트맨을 시청하시고 우리 하체기위원회 시크릿 추천 종목 2G 잡으신 분들은 지금 약수익 구간이실 텐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잠시 뒤 시크릿 추천주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G 역시나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시면서 지켜보자라고 하니까요. 수익 내실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 준비가 되어 있죠. 시크릿 추천주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문위원분들께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코너명에 탑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저희가 종목명을 방송 당일에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요즘에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차트를 보여드렸더니 차트를 막 찾으시더라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맞추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놀라울 따름인데 우리 개인 톡방이죠.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에서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맞춰보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궁금하다. 정말 난 정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 추천주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희가 오늘 종목 어떤 분의 추천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투자 최대 수혜주. 반도체만 나오면 전 자꾸 정재훈 위원님이 떠오르는데 네, 이거 어떤 분께서 준비를 해오신 거죠? 혹시 아니에요? 정재훈 의원님? 저는 아닙니다. 종목을 안 갖고 오는데요. 네.
아마 김윤석 전문위원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 아닌가. 비메모리 쪽에 나름 관심 좀 상당히 좀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오늘 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올랐네요. 일단은 특징들 몇 개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 지난주 제가 윈스를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이기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투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분야는 중장기적으로도 삼성에서 상당히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 수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그 한국 경제 자체에 어떤 증시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야들에 대한 조금 그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서로는 그 5G 또 투자 확대로 인해서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 매출이 확대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 종목이요. 옛날 그 과거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테마가 한번 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상당히 좀 큰 시세가 났던 상황이고 아마 이게 삼성 쪽에서 분사가 돼서 설립된 기업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회사로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 암숙 예.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이 기업이 어떻게 보이세요? 2014년도에 사물 인터넷 바람이 크게 불었었어요.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니 5G도 이야기했잖아요. 삼성 분사도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잖아. 다 알잖아. 삼성에서 예. 분사하는 기업이 몇 개가 되겠어. 많죠. 그래서 사물 네. 인터넷 관련해서 과거에 좀 크게 좀 올라왔었는데 이 종목이 한번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은 급등하는 그런 추세를 좀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다시 한번 뭐 5G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비메모리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의 가장 지금 핫한 게 뭐 히토류가 지금 오늘 어제 뭐 하지만은 뭐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실체가 있고 부분에서는 5G라는 거죠. 그래서 5G 연관해서도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좀 유심 있게 좀 보신다고 하면은 2014년도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게 히토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히토류는 테마예요. 단기 테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물론 실체는 있죠. 그렇죠. 실체는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저는 이 기업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있죠. 우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 제가 별도로 급등주들 테마 그 단기 테마주들은 제가 추천을 잘 안 드려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류는 사실상 그 지금 없는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그 단기 수급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에 강한 분들은 뭐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급등한 후에 추격 매수하신다든가 고점에 쫓아다니시는 매매를 하시면은 100점 100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강조드렸듯이 그런 단기 테마는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좀 더 실적과 어떤 성장성에 기반한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저는 근데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저는 어제 히토로를 추천했는데 또 김현석 의원님께서 전혀 반대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정재훈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웃었는데 당황했죠? 당황했죠. 사실 이게 이지는 제가 봤을 때는 히토류 이쪽보다도 전 다른 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쪽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네, 쪽하고 그렇죠. 네, 수소 쪽. 인맥 쪽으로 네, 인맥하고. 좀 이게 네.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네. 히토리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히토르의 옷을 우리가 옷을 그래도 하나 더 입은 거하고 안 입은 거하고 다릅니다. 일단 두 개 입은 것보다 그 옷을 그냥 벗겨버리시고. 두 개 입은 것보다도 세 개 입은 게 네 개 입은 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재료가 이제 또 한 번씩 더 돌아가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보통 옷을 좀 자주 갈아입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종목을 너무 이게 옷을 너무 많이 갈아입으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좀 뚝심 있게 뭔가 하나로 좀 밀어붙이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변덕이 심하다고 하죠. 제가 2대1로 싸우니까 해볼 수가 없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히트리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사실 저도 탐나는 종목이에요. 이게 완전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차트를 봐도 눌림목도 딱 적당하게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로 배트맨 이렇게 해서 호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서울경제에서 링크 주소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김영성 위원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갈 수 있는 링크거든요. 그럼 그걸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장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내일 장의 시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 시크릿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샵 4989로 배트맨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크릿 추천주가 지금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또 우리 전문위원분들 톡방에서 어떤 종목인지 찾았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또 몇 분 생기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 방문하셔가지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서로 함께 또 맞추신 종목들 공유도 해보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도 보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 활용하셔가지고 내일장에 시크릿 추천주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해보셨죠? 저요? 네. 저는 각 방에 다 들어가 있죠.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 뭐 S는 이렇게 내일 단타 뭐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지 단타. 근데 한번 김영선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종목 네. 남성 네. 그것도 좀 쏠쏠하게 또 챙기셨잖아요. 저 김여성 의원의 남성 종목으로 네. 좀 챙기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의원님, 뭐 S는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배트맨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늘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약간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모두 보고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다가 혹시라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목 상담 코너 저희가 늘 마련을 해두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부터 종목 상담 코너로 또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황 얘기 잠깐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음 코너도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 참여 방법을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톡방 이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채기,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김현성 이렇게 이름을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양시장의 상승이 나올까? 정말 저 솔직히 장중에 너무나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오늘 또 이대로 또 하락으로 마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다행히도 장 막판에 약간의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지금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미증시가 좀 올라줬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잠깐 오른 건지 아니면 이 훈풍이 좀 지속될 수가 있을런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남은 5월장 어떻게 좀 내다보시나요? 예, 일단은 저희 이 위원분들께서 얘기를 좀 하고 있을 테니까요. 일단 김미재 앵커님 빨리 물린 종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예. 왜 상승을 했을까요?
저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한테 하라고 이렇게 눈초리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시장에서 그 화웨이의 그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완화가 됐다는 거죠. 약간 이제 그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예 기간을 한 90일 정도 주면서 강력하게 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미국 시장에 좀 반등을 좀 줬었고 그 영향이 또 국내 시장에도 장 초반에는 좀 힘들었는데 장이 끝나갈수록 그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좀 받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또 강대 강호 나왔죠. 뭐 히토로가 확실히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대미 수출 금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유어 부총리와 함께 히토로 생산 공장에 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부각이 돼가지고 대미 수출이 또 금지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강대 강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화웨이 그 제재에 의해서 이제 90일간의 그 어느 정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줬는데 근데 또 여기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어요. 이 드론 관련해서도 좀 제재를 하겠다. 드론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정보들이 지금 중국 기업으로 가고 중국 기업에서의 또 정보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 쪽 이야기를 또 했었고 또 오늘 또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왔죠.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40% 이상을 생산 거점을 다 옮기겠다. 미국으로 좀 옮기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부담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크게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좀 차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 쪽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그 미국 쪽에서의 그 뉴스를 좀 보면은 금리 인하의 그 신호를 약간 좀 시그널을 좀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에 따랐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2 마리오 드라기 그 총재의 또 연설도 있습니다. 그 연설도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거고 계속 할까요? 자, 기술적 분석까지 계속. 뭐 그만하세요. 자, 그럼 우리 김영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게 이따가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게 많지 않습니다. 장중에 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올렸잖아요. 그럼 이게 저가 매수를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지금 이 장을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인데요. 뭐 지금 하채기 의원께서 거의 대부분 오늘 그 리뷰를 좀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 지금 더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장기화에 따른 앞으로 그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전 저점, 작년 10월에 전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그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죠. 그러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상의 에너지 흐름이 조금 우상향으로 턴하고 있는 그런 지금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어떤 트레이딩 매매라든가 기존의 수익 실현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좀 손실로 가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이번 조정 그 기술적 반등 구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가 그 오늘째 이제 3거래일째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환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에 있죠. 그리고 MSCI 그 중국 A주 편입과 관련해서 5월 28일이죠.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적인 차원, 자금 유출이 지속적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하채기 의원님께서 예.
기술적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열심히 막 이렇게 쫙 하고 계시던데 예. 뭐 화면에 뭐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계속 하면은 네. 지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넘겼거든요. 아, 예, 또 예. 정재훈 그럼 의원님께서 기쁜 뜻이? 진행을 좀 잘 하시네, 또 눈치껏 잘. 자,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우리가 보면은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환율 차트예요. 환율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 좀 꼬리가 좀 달리면서 5일선이 붕괴가 됐어요. 이제 5일선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매매 이제 수급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 시장을 좀 더 봐야겠는데요. 선물 쪽에서 보면은 애국인하고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개인들의 한 3,600억 정도가 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기적인 반등의 좀 신호가 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물 차트에 이제 오늘 보면은 꼬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제도 제가 얘는 바닥에 닿았으니까 이제 반등의 이제 신호가 거의 잡힐 것이다. 근데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어제 트위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올라왔고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당분간 제가 조금 말하고 싶은 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위터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러면 좀 시장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좀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우리 김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먼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바로 추세가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은 반등일 거냐, 이걸 여러분께서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시장에서 상승은 반등이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막 그 주식을 시작하셔가지고 시장의 급락을 맛을 보신 분들은 뭐 모의 투자를 하셔도든지 아니면 잠깐 한 발 물러나서 시장의 흐름을 좀 관망 상태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매매를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들,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뭐 종목들이 뭐 낙폭이 심해 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짧게 좀 소액으로 해서 좀 대응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시장의 흐름들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좀 클 때에 사실 이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지지라인 대가 하나씩 두 개씩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기본적 분석으로 좀 찾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이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한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 설득력을 좀 잃습니다. 사실 정부 쪽에 있어서 문제가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주요 국가의 올해 2019년도에 예상 EPS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상승입니다. 1%라도 상승이에요. 유일하게 빠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감소폭이 1%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22%가 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EPS 감소치가.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무역 분쟁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 시장 지수 자체로 보게 된다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빠지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자산가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PBR이에요. 여전히 0.88배 수준입니다. 과거에 2009년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일시적으로 빠졌던 게 0.78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 부분들이 났을 때도 그 정도 빠졌어요. 근데 지금 자리 때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가 아닙니다. 여전히 실적이나 적자, 그때 당시엔 대기업 쪽에서도 적자가 났던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내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적더라도 일단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는 깰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하채기 위원님이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입니다. 하나, 둘, 세 개로 빠진 거예요. 사실 이게 3파 연장 파동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1파, 2파, 3파하고 4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5파 진행 중입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지지를 할지 아니면 살짝 이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5파 끝자락 뒤에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연회를 준비했죠. 하반기 산타랠리 온다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이것까지도 산타랠리가 아니라 썸머랠리죠. 죄송합니다. 썸머랠리죠.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손절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라면 주식 갖고 있다가 지수 반등 다시 움직일 겁니다. 전고점 자리 때는 2300, 2250 이 자리 때 다시 갈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서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마 6월 동시만기 이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가리셔야 된다라는 거, 옥석 가리기,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훈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배트맨 시장 이야기를 통해서 늘 여러분들께 썸머랠리는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활용해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한 다음에 좀 종목들로 수익을 좀 내보자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재훈 의원과 좀 의견이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무료로 강연회를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도 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바이오 헬스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신규 편입주들 오늘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영향과 그리고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지금 바이오 헬스 분야를 세계 최고에 도전하겠다. 세계 최고라고 밝혔어요. 포부를 정말 크게 밝히셨는데 일단은 오늘장에서 그래서 관련주로 테라젠 이텍스가 엮이면서 10%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세 분께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좀 내다보시나요? 뭐 정부에서는 뭐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뭐 그다지 뭐 반응은 뜨뜻미지근하지 않은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지금 이게 비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예. 반등을 할 거로 보십니까? 일단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종목마다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스도 오늘 좀 올라왔어요. 뭐 셀티로이라든가 신라젠 이렇게 보면은 크게 뭐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반등해서 그치는 거지 이렇게 추세를 지금 돌려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 셀트리온, 특히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을 선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기업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스가 나왔는데 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스의 그 주가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장의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회계적인 문제품 때문에 오늘도 좀 기사가 떴어요. 지금 뭐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오고 뭐 횡령 배임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지금 이 주가가 추세를 좀 전환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쉽게 조금 추세를 전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냥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가 인성정보, 유비케어, 썰번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노 엔텍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빛을 못 봤어요. 그냥 그 이유가 이제 그 전 정부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현 정부가 들어올 때는 인수위원회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범하고 얼마 안 있다가 도심권은 좀 놔두더라도 도외 지역이죠. 좀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쉽게 그 진료를 받기가 좀 어렵고 또 그러신 분들이 위급 상황이 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렇게 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자라고 좀 했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잖아요. IT 강국이면 당연히 그런 걸 좀 접목해서 좀 발전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또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셨는데 의사협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를 했어가지고 지금 한 발 좀 정부 쪽에서 이제 물러나왔는데, 근데 이제 원격 진로 지금 보면은 그 선진국 시장들 좀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20년 전부터 이미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뒤처져 있는, 늦게 좀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좀 정부에서의 좀 규제가 좀 풀리고 또 의사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헬스케어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럼 우리 김영선 전문위원님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반등이 나올까요? 근데 사실 이게 ABL 바이오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 좀 종목도 제안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제약주들도 나름 그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사실. 네, 지금 뭐 그 하채기 위원님께서 지금 좀 계략적으로 이제 약간 보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정부에서 발표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향후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1년에 약 한 4조 원 이상씩 확대 투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업계 반응은 조금 그 규제 쪽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국회나 정부 쪽에서도 규제 개혁, 철폐, 뭐 규제 완화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죠, 지금. 그래서 그 입법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께서 조금 더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신다면은 정말 어떤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한 그리고 어떤 규제 개혁을 위해서 좀 더 진짜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을 때 바이오 헬스 그 산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성장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지금 현재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을 향후 어떤 큰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산업 구도를 바꿔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정체돼 있는 경제 성장이 정체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들은 지속적으로 정말 키워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섹터가 바로 이렇게 실적과 연관해서 또는 성장성이 바로 투자와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 산업군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헬스케어 부분도 사실은 좀 열악하고요. 재무구조상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은 어차피 성장성 그리고 꿈을 가지고 어떤 한 방을 그 큰 뭐 블록버스터급 이런 개발,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의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관심 섹터인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대부분 다 보수적으로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좀 대다수고요. 사실 이게 한국 시장도 여전히 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선진 시장을 따라갑니다.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의료 쪽의 제약업종도 미국 시장의 지수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종목의 주가의 흐름들은. 그리고 나스닥 헬스케어 쪽을 생명건강 지수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그런 지수가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몇몇 이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암학회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선택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물론 뭐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만큼 이 실적을 위주로 보는
섹터가 아니잖아요. 기대감으로 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보고 싶고요. 사실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의료기기나 사실 저도 헬스케어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다만 이제 정부에서 비전 선포를 하고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뭐 이 부분들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또 어제 보니까 뭐 법인세 인상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진짜 우리나라 이 한국이 아마 법인세율이 OECD 국가에서 최고로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올린다라는 부분들은 정말 기업들 다 죽어나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오늘 다시 뭐 어떤 뭐 특정 당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법인세를 다시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법인세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높아요, 세율 자체가. 그러면 좀 더 그 세금 낼 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러한 부분들 먼저 기초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주식하시는 이 투자자의 바람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법인세를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위원의 바람이었습니다. 자, 저희 모두가 이제 한 마음으로 또 종목 상담 시간 잠시 뒤에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방금 이슈 첫 번째에서 좀 다뤘던 내용들이요. 제약바이오 업종 혹은 뭐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매수 고민 있으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빠르게 지금 바로 종목 접수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죠.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신규 편입주들 오늘장에서 특징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짜나가야 할지 또 단기적인 상승이 아닐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부터 어떤 종목들이 또 편입 예정에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뭐 정기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항상 매년 뭐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영향이라든지 전략, 뭐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김현성 전문위원님은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 뭐 주가에 좀 영향이 좋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신규 이제 포트 조정이 있는 편입 그 항상 시즌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통상적으로 어떤 그 편입이 되기 전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선제적인 어떤 기관들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예상 편입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종목들이 그 단기간 어느 정도 반등은 그 지속적인 좀 수급적인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나오지만은 막상 실제적으로 편입이 확정되는 시점, 그 편입이 되는 시점, 즉 이번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이죠. 다음 달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부터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때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았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신다면 무작정 그 편입이 됐다고 해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지금도 선별적으로 이슈를 또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 앙숙, 예. 하채기 전문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우리 또 정재 의원님께서 저 짧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짧게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코스피 200이라든가 뭐 코스닥 150 지수 편입한 종목들 보면은 이미 주가가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쌓여가지고 진입하는 그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주가의 그 고평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 편입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조건 뭐 어떤 게 됐다, 뭐 200이 들어갔다, 뭐 150 들어갔다 그런 거에 너무 초점이 돼서 매매하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건 어떤 특정 한 분야만 보고 매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을 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보고 매매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신규 편입주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전문위원분들의 의견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배트맨 2부로 다시 찾아뵐 건데요. 종목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종목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